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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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목을 진행을 맡은 MBC FM영화 맡은 조이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역에는 김현희 통역관님께서 아주 고생해 주시기 예정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한국을 다시 왔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객석을 꽉 채워주셨어요. 오늘 와주신 이 많은 관객분들 때 저도 먼저 간단한 인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いやもう本当にびっくりしてます。なんでしょうね。映画って公開されたとだんだんやっぱり減っていくと思うんですけど、こういうふうにもう前よりもさらにパワーアップしたような感じで迎えてくれて本当に嬉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일단 이렇게 와서 너무 놀랐고요. 원래 영화라는 게 개봉하고 나서 좀 열기가 사그라들기 마련인데 오히려 파워업된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1年経ってもこんだけ人が集まってくれる。さっきネオさんも言ってたんですけど。いやでも本当に、なんていうんだ、日本で公開してからだともう3年ぐらい経つのかな。2年か。2年経って、でも、なんていうんだろう。この韓国のパワーというか、それはまた種類の違ったなんか熱量で、とても僕は本当に心が温かくなるし、すごい嬉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1년이나 지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 정말 감독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일본에서도 개봉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한국은 좀 파워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류의 어떤 열기를 느낄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 여러분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같은 말 하는데요. 1년 지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주셔서 네,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에 잘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소리를 키워보겠습니다만, 네. 저희도 크게 얘기한다고 크게 들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GV 공지가 나갈 때는 소라네오 감독님하고 히다카 유키토 배우님만 원래 오시는 걸로 공지가 나갔었는데, 코리아를 하야토시께서 원래 일정 바빠서 오늘 GV는 못 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석하신 건 혹시 본인이 없을 때 자주 험담을 할까봐 두려워서 참석을 하신 건지, 네. 그런데 처음에는 계획이 어떤 GV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皆さんに会いたかったから本当に全力で来ました。 여러분들이랑 만나고 싶어서 전력으로 왔습니다. 네. 아주 제가 지난해 소라네오 감독님 내한하시고 하셨을 때 방송에도 보시고 GV도 진행하고 또 영화도 진행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1년 만에 만나서 매우 좀 반가운데 제가 내한인이다 보니까 자꾸 지금 저에게 보는 눈빛을 일부러 피하고 있어요. 혹시 서운해하실까봐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오히려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감독님 머리가 많이 자라셨습니다. 1년 만에. 한국에서는 야한 생각을 하면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통역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その帽子の中はどうなってるんですか？ 작가님 모자 안은 어떠신가요? まあまあ。ちょっとくねろよ。
いや、もしそれが本当だったら、もう今頃、ユキとの髪の毛はもう超ロン毛になってる。 야한 새벽에서 머리가 빨리 기는 게 정말 맞다면 아마 유키도사는 지금쯤 머리가 엄청 많이 길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데 제가 질문을 좀 고르는 동안 일단 오늘의 지분이는 해피엔드를 처음 만난 지 우리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걸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세 분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세 분은 어떤 활동을 하셨고 해피엔드가 한국에 전세키르가 소개된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일단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まあちょっと以前はハッピーエンドの上映とかでいろんな国に回らせていただいたりしていたので、まあそれが一旦落ち着いてちょっと他の作品の、構想を練ったりとか、家族と一緒に過ごしたりとかしてます。 일단 해피엔드 1년 전에는 해피엔드 3년 때문에 해외 여행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좀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요. 지금은 좀 다른 작품들을 구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そうですね。いろんな作品に出させていただいたり、もともと一緒に住んでたんですけど、それが解消になったり。そうですね、なんか個人的ないろいろ大きなことはありました。네, 1년간 저는 좀 여러 다양한 작품들에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히라카상이랑 같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해체한 상태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1년간 조금 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살고 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우리는 일 열심히 하고, 근데 열심히 한다면 이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아마 부서 없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1년 사이에 혹시 그래도 최근에 해피엔드라는 영화를 다시 보셨는지 세 분은 만약에 그 사이 영화를 다시 보셨다면 처음 볼 때랑 최근에 다시 볼 때 느낌이 좀 다른 게 있는지 아니면 1년 전에 볼 때 좋았던 장면과 최근에 다시 볼 때 좋았던 장면이 좀 다른 게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네요. いや、最近全然見てないですね。 최근에 전혀 안 봤습니다. 진짜로? 저희들은 봤는데요. どうでしたか?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なんか自分たちの成長を感じました。すごいスクリーンに映ってる自分たちが若くて。でも本当にそう。저희들이 성장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스크린 속에 저희 모습이 너무 젊었어요. 一緒に見てて、なんだろう。でもやっぱり思い出すよね。いろいろ最初の頃はいろいろ楽しかった。今とまた違う楽しさがあったりっていうのをやっぱり撮影現場っていう部分も作品を見たら思い出すっていうのもありますし、なんかそういうところがでも一緒に見てすごい振り返ったりしていったよね。그런데 어쨌든 작품을 볼 때마다 좀 그때가 생각이 나요. 너무 즐거운 순간들이었고 좀 지금과 다른 어떤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볼 때마다 어떤 당시의 촬영 현장이 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해피엔드 첫 관람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께서 해피엔드에서 가장 솔직하고 인상 깊은 장면은 영화 초반에 육교에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신대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는데 감독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배우님들의 생각도 함께. ガスの愛してるよって言ってた。一番重要だし。
僕は結構そのよくなんでしょうね、なんか男友達にありがち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なんかダイレクトに本当に友達として愛していたとしても、ちょっと恥ずかしくて直接は言えないけれども、あのシーンみたいにちょっとユータの心情としては多分ちょっとなんだろうね、なんかちょっと恥ずかしくさせてやろうみたいな、大声を出して、どれだけ大声を出せるかみたいな、ゲームの中に、いたずらの中に、その本音が入ってい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のシーン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冗談の中にやっぱり本音が実は含まれているっていうことが僕は結構好きで、自分短編とかでもそういう話にしたりとかしていたので、そういうようなシーンですかね。그 씬은 사실 남자애들은 좀 자주 있는 뭐랄까요, 좀 남자들끼리 서로 우정 의미에서 서로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다이렉트하게 말을 하는 거는 조금 부끄러워서 남자들은 잘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유타의 심정으로서는 코를 창피하게 만들어야지 하는 좀 장난기 어린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장난과 농담 속에 담긴 진심, 이런 연출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연출입니다. 단편 같은 데서도 많이 그런 연출 기법을 좀 썼었습니다. なんかやっぱり僕自身がそのユータと通ずるところの一個として、やっぱああいう友達への愛情表現っていうのは僕結構まっすぐなタイプなので、なんかやっぱ言ってて気持ちよかったしそのままだったそのままの感情でしたね。なんかからかってやろうもなんか、大声は多少ありますけど、やっぱり純粋な気持ちが 100% 乗っかってるあのセリフはやっぱ僕の中でも忘れられないセリフですね。 저는 사실 친구 사이의 어떤 애정의 표현을 좀 저는 직설적으로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 연기를 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느꼈던 그대로의 기분으로 연기를 했고, 사실은 코를 좀 놀려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진 않았겠지만, 어느 쪽이라고 한다면 순수한 마음을 잘 표현한 대사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彼らがやっぱり特別素直なのか、自分とやっぱりちょっと世代が変わったのかわかんないんですけど、本当に素直ですよね、2人は。 근데 이 두 명이 정말 순수한 건지 아니면은 나랑 세대가 다른 건지 싶은데, 어쨌든 간에 좀 순수한 것 같습니다. 僕なんかが、高校生とか若かった頃はやっぱりまだちょっと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マスキリニティの恥ずかしさみたいなものがどうしても間に入ってしまって、なんか素直に愛してるよとか言えない自分もなんか振り返ってみるとあるんですけど、まだその2人にはあんまりないなっていうのはすごいちょっと羨ましいというか。 사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조금 뭐랄까요, 쑥스러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랑해라고 말은 절대로 못했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솔직한 두 사람을 보면 오히려 저는 부럽습니다. 남자애들끼리 사랑해라고 그랬다가 일단 영화에서는 좀 순화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좀 욕설이 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 장면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마쇼.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육교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 촬영 뒤에 어쨌든 오프닝과 엔딩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중요하잖아요. 감독님께서 많은 공간 중에 오프닝과 엔딩에 등장하는 그 육교라는 공간을 어떻게 고르게 되었는지도 궁금해 하시고, 실제로 그 영화를 촬영한 육교에 가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육교에 갔더니 중간중간 흔들림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혹시 영화를 찍을 때 감독님이나 배우들도 그 어떤 육교의 흔들림을 느끼셨는지, 그거 혹시 영화를 만드는데 어떻게
별로 영향을 줬는지 궁금하십니다.歩道橋で撮りたいっていうのはもともと脚本の時からあって、ね、まず歩道橋が好きなんですよね。だからいろいろ分析したら理由とかあるのかもしれないけど、単純に見た目とかがすごく好きで、物語として、その最後のシーンの方が先に来たのかな、もしかしたら。流れとして、最初、グループでみんな歩道橋に上がってきて、それで、ミンとアタちゃんだけ、去っていって、で、その最初にグループでいるときはみんないつもと同じなんだけれども、ミンとアタちゃんに去った後、二人だけに取り残される瞬間に、やっぱりなんか、いつもと違う感じっていうのを描きたかったんですよね。だから、ああいう形の歩道橋じゃなきゃダメで、その歩道橋を見つけるのにやっぱりかなり苦労して、もともとはその神戸っていう街で、全部取り切れたらいいなって思ってたんですけど、なかった。そういう歩道橋が。それでちょっともっと探して、大阪の歩道橋を見つけたっていう感じ。で、あれやっぱり結構大きいし、すごく、たくさんの交通量があるので、それですごくやっぱり揺れ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テーマとしても、それは合ってた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단은 6교를 촬영지로 골라야 되겠다라는 것은 각본 초기 때부터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6교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좀 스토리 구조상에서도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단순히 6교의 외관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도 큽니다. 특히 마지막 씬에서는 처음 이제 친구들 그룹 4명이 6교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민과 아타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 둘만 남게 되는데 유타랑 코어랑 남게 되는데 그때는 둘만 남게 되었을 때 좀 다른 느낌을 좀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의 육교가 꼭 필요했고요. 사실 고베에서 촬영을 끝까지 모든 촬영을 다 하고 싶었는데 그런 구조의 육교를 너무 찾기가 어려워서 결국에는 오사카에서 발견을 하게 됐고 그 육교가 굉장히 크고 교통량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리는 거고요. 그 흔들리는 게 또 저희 영화의 테마와도 이어지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일단 일단 몇 개를 묶으면 일단 영화를 처음 보신 분도 있고 많이 보신 분도 있어서 질문이 좀 격차가 있고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도 있죠. 어떻게 이 영화를 구상하게 되었나요? 이런 거는 지난해 GV나 지난해 인터뷰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1년 만에 만난 거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들을 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그 촬영에 있어서 좀 눈에 띄는 것들을 질문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특히 그림자를 이용한 그 장면, 특히 유타하고 코가 처음으로 발등하는 순간에 그 벽에 비친 커다란 그림자를 이용해서 그 장면을 촬영하신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건 링하고 아타가 다른 인물들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멀리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들끼리 이렇게 더빙을 하는 장면 그런 식의 좀 연출을 선택하신 이유를 궁금해요. 많은 부분에서는 일단은 그림자 연출과 자기들끼리 좀 멋대로 더빙하는 장면을 많이 좀 질문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울리네요. 네. 影が揺れてるのは本当にハッピーエンドの構想を練ってるときに、いっぺんにバッてもちろんアイディアが出てくるわけではなくて、本当に長い時間をかけて、イメージとか音とか、物語とか感情とかが、一ピースずつ、現れる瞬間もあるし、なんか一気に流れ出てくるっていう時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影が揺れるっていうのは本当に一番最初の方からずっとあったイメージで、なんかあれがやっぱり、あれとやっぱりサブウーファーが一番映画を象徴してるなっていうふうに僕は思っています。で、なんかその、二人の影が、
建物ぐらい大きいっていうのが僕の中では肝で、そうですね。それがその2人の心がやっぱりその都市に投影されるというか、シティの方ですね。都市に投影されるみたいなのが、まあ、あれがもう本当にイメージとして最初からも本当にあったものです。はい、じゃあまず。일단 그림자 연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해피엔드를 처음 구상할 때부터 이미지, 소리, 어떤 감정 이런 게 긴 시간을 들여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지만 한 번에 그냥 갑자기 또 이렇게 구상이 떠오를 때도 있는데 이 그림자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제가 갖고 있던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서브우퍼라는 게 영화를 좀 상징하기는 한데 이 그림자가 저한테는 사실 건물보다 그림자가 더 크다는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와닿는 부분이었고 특히 이 두 사람의 그림자가 도심 속에 투영되는 그런 이미지를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アテレコはまあ、いくつか理由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一番大きかったのは最初の方に2人が校長に尋問されている時にアテレコが初めて出てくるんですけれども、まあ、大体やっぱり映画ってその序盤の方に割とこう説明をし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よね。その物語を立ち上げるにあたって。まあ、例えばその2人はどういう関係なのかとか、その2人と校長はどういう関係なのかとか。で、そういういろいろ説明するときに、やっぱりそのダイレクトに説明しちゃうとつまらないので、まあ、何かその本当に高校生がやりそうなことの中にそういう説明をこう、滑り込まれるというか、っていうことを、まあ、いろいろこう考えていく上で、まあ、プロデューサーの2人、アルバートとハイコっていう人がいるんですけども、彼らが子供の頃ああいうことをして遊んでいたらしいっていう話を聞いて、それもらったって言って、それでああいうふうにして、で、その最初のシーンが、こう、できると、なんか応用が効くんですよね。だからその2回目出てくるときに、トムとユータが話すんですけども、あれはもう、完全に、いや、それ3回目。それでその2回目はミンと赤ちゃんがトムとユータが話すところを、アテレコするっていうシーンなんですけれども、あれはやっぱりなんか、1回目からちょっとこう進化して、なんか赤ちゃんとミンが2人が言ってる、こう言っててほしいなっていうような、なんか自分たちの欲望をこう投影させてるけど、現実はそうじゃないっていう、ちょっと切ない感じっていうのが感じでしたね。で、3回目とかはもう本当に脚本にも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やっぱ編集の段階で、いや、これ作れんじゃん。それで、アフレコだったよね。アフレコでいいと思いました。그리고 더빙?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냥 이제 이걸 일본어로 아테레크라고 하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제일 처음 나왔던 이 두 사람이 교장 선생님한테 좀 신문당할 때였죠. 대부분의 영화들은 사실 초반에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의 관계라던가 뭐 교장과의 관계라던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다이렉트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너무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등학생들이 할 만한 그런 장난스러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저희 작품 프로듀서들이 어린 시절에 그런 식으로 장난을 많이 쳤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채택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걸 첫 번째 쓰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장면을 찍을 때는 응용이 가능했던 거죠. 민과 아타의 장면이었는데 좀 진화를 해서 어떤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 어떤 이 내용을 얘기해주면 좋겠다라는 어떤 주인공의 욕망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 장면에서는 사실 각본상에서는 없었던 장면인데 오히려 이 아테레코를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시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소라네오 감독님과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의 두 분이 함께 나오는 대담을 보면 하마구치 유스케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영화가 끝난 뒤에도 그들의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고,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감각이 성취된 영화는 무척 드문데 그렇기 때문에 해피엔드의 성취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아마도 관객분들도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질문들이 영화를 찍은 배우에게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유타와 코우에게 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배우들이 연기한 가상의 캐릭터라는 느낌으로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살고 있는 유타와 코우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매우 궁금해하세요. 그 중에서 좀 배우분들께 좀 감독님이 지금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잠시 배우분께 질문을 드리면 자, 일단 코우는 그렇게 장학금받고 대학 갔는데 무슨 과를 선택하는지가 나오지 않아서 만약에 코우는 대학에 간다면 무슨 과를 선택했을지를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가로 이거는 이제 두 배우에 대한 질문인데 만약에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처럼 유타랑 코우가 고등학교가 아닌 대학교에서 처음 만난다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요 질문은 두 배우의 질문입니다. 아, 大学、奨学金もらって大学に行き、ですね、こう、僕何科があるかとか全然詳しく知らないのでちょっとわかんないんですけど、 제가 무슨 학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まあでも建築家とか、 건축학과 あ 어떨까요? りそうじゃないですか。ね、で、我々が大学で出会った言うたところが 그리고 저희가 대학에서 만났더라면 どうなってたと思う。でも逆に最初は絶対仲良くなってるよね。 근데 분명히 처음부터 굉장히 사이가 좋았을 것 같아요. その中身全部わからない状態だったら、その表面だけの部分だけを最初見るのであれば、やっぱ音楽だったりそういう共通の趣味が多いから、仲良くはなってると思います。そこから親しくなるかどうかはわかりません。 뭐 이제 속 알맹이를 모르고 좀 처음에 만났을 때 표면만 보게 된다면 음악이나 어떤 그런 공통적인 취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금방 친해졌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좀 더 깊은 그런 친구 사이가 되었을까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まずユータが大学に行くかどうかっていうところが知ってないからあれなんですけど、もし大学で会ってたとしたら、いやもう本当に同意見で仲良くはなってると思うんですよ。でも結構リアルな話で周りの環境次第みたいなところもありそうな予感もしていて、なんかある程度こうなんていうのかな、周りの環境に揉まれてこうぶつかったっていう側面があるから、なんかいざ大学で会った時になんかどういう成長の仕方をお互いしてたかっていうところも気になるし、でもどうなんだろうな、難しい話になってくるけど仲良くなっててほしいなと思います。 일단은 유타가 과연 대학을 갔을지 어떨지 일단 그것부터가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금방 친해졌을 것 같아요. 사실 그쪽에서도 주변 환경의 영향을 좀 받아서 좀 충돌이 일어나고 부딪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면 좀 대답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두 사람 금방 친해졌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これ役者にとっては難しい質問ですよ。 이게 배우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役者ってそのキャラクターがやっていることのその過去は考えなきゃいけないけど、その先って別に考えなくていいわけじゃん。だからすごい難しいよね。 이게 배우들은 연기를 함에 있어서 그 캐릭터의 과거는 아마 생각을 많이 하고 연기를 하겠지만 사실 미래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건 유타일까요? 코우가 유타의 뒷모습을 지켜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영화에서는 코우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는 건 유타입니다. 그래서 유타의 심정이 궁금합니다. 이거 유타를 연기하는 배우께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네. 내가 한번 사라져 볼까? いやいや、なんですかね、なんか、やっぱ告白のシーンからちょっと考えて、なんか、ユータ演じた僕が言うのもあれですけど、ユータの方が、なんか先にちょっと大人になったような、やっぱ客観的に見て大人になったような感覚に見えて、で、まあでもその、周りの変化していく社会に、なんか、乗っかるじゃないけど、なんかそういう子も、なんか別に子供ってわけでもないと思っていて、うん。コウがその空間に耐えられるほど大人ではなかった。でも、いや、違う、なんか、この、変わろうとするエネルギーって大人に近づく一歩だと思っているから、なんか、それはそれで捉え方によっては大人な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ところがあって、で、その考え方の違いで分かれてしまったっていうところだから、なんか、まあ言っちゃったっていう寂しさもあるけど、あそこは、なんか、全然、なんて言うんだろうな。ゆうた、難しいこれ。めっちゃ難しいな。考えたら止まらない。はい。네, 일단은 계속 이제 어려워서 계속 생각 중이신데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유타의 심정은 사실 고백하는 씬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씬부터 봤을 때는 유타가 한 걸음 먼저 좀 어른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코가 그런 상황을 또 여기서 지금 나카상이 코우가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른이 아니었던 게 아닐까라고 또 얘기를 했더니 또 여기서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셨고, 일단은 변화하려는 에너지 이렇게 어른으로 가는 좀 한 걸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고, 그런 생각 차이로 둘은 헤어지게 되는데 어떤 코우가 사라져 가버린 다음에 쓸쓸함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또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いや、結論が出てないんですけど、皆さんはどう思いますかって聞きたいですね。 결론이 안 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이제 배우들이나 감독이 선택하는 마지막 선택이죠. 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답하기 힘든 질문은 여러분께 항상 이렇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을 택하셨고요. 이거는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두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영화에서 보면 클로즈업을 비교적 적게 사용하고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는 촬영이 많은데, 그렇게 좀 선택하신 이유는 감독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없는 두 배우의 얼굴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배우들이 서로 기억하는 어떤 상대 배우의 특별한 얼굴이나 어떤 순간이나 혹은 어떤 표정들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세요. 또 우리가 영화에서 클로즈업이 아니어서 우리는 보지 못한 그 풀샷 안에서의 어떤 순간에 배우들이 기억하는 상대 배우의 얼굴 아니면 표정 이런 게 있었을까를 궁금해하십니다.
その一歩前にちょっと言っていいですか。 알겠습니다. でも確かにちょっとこう逃げとして観客に任せますみたいなことあるんですけど、でもいや本当に映画って観客の皆さんの頭の中で完結するんですよ。本当に。だからあんまり例えばユータがこう考えて実はこういう意図だったとかっていうのを言い過ぎて、説明しすぎちゃうと、そのみんなの頭の中で完結しているなんかその他の可能性みたいなものを全部こう消しちゃって、その可能性とかは実は全部正しいんですよね。だから本当にね、逃げじゃなくて、これこそ本当に映画の真髄なんですよ。 일단은 관객들한테 이게 마지막으로 치트키를 썼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단 변명을 하자면, 이 영화는 사실 관객분들의 머릿속에서 다 완결이 되는 거고, 그게 다 다르지만 또 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유타가 그런 의도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하게 되면 관객들 분들 머릿속에 완결된 어떤 그런 결말, 그리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게 되는 거라서 좀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でその説明しすぎない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その映画が終わった後も、これ本当に、ね、2次元の画面で100、何分とかで終わるようなものなので、でもなんかその心の中でもし続けている感覚がするのであれば、それは本当にその説明しすぎてないからだと本当に思います。 그래서 설명을,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사실 2차원적인 거고, 그리고 어떤 시간이 정해져, 러닝타임이 정해져 있고 그런 거지만, 그 설명을 많이 안 하면 이 영화가 끝나도 관객분들 마음속에서 계속 될 것이고, 만약에 마음속에서 그런 계속되고 있다면 이 설명을 많이 안 해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それで何でしたっけ？引きのね。それでもちょっと関係してるっていうか、やっぱりアップと引きの使い方っていうのは、その引きでも2人がどういう気持ちを感じているか分かるときは引きにするけど、アップじゃないと2人がどういう気持ちなのかっていうのが見えない、アップじゃないと見えないっていうときはアップにするっていう、結構それだけが大きいですね。もちろんちょっと他にも理由はあるんですけれど。 일단은 클로즈업이랑 풀샷을 쓰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나와 있는 두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굳이 클로즈업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좀 관객분들이 알만한 그런 식의 풀샷을 썼고, 도저히 풀샷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지점은 클로즈업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なんかもし例えばどっかカフェとかで喧嘩してるカップルとかがいたらちょっと観察してみてほしいんですけど、結構遠くからむっちゃわかるんです。どういう感じだったり。 예를 들면 카페에서 싸우는 커플이 있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멀리서 봐도 무슨 대화를 하는지 다 보이죠. もうだからそこまでね、アップにしてまでこう言わなくてもわかるのにする、アップにするっていうのは野暮。그런데 그런 씬을 만약에 클로즈업으로 연출한다, 그건 좀 촌스러운 연출이지 않나 싶습니다. だけど一番最後の卒業式のシーンとかでやっぱりアップを使ったっていうのは、あそこまで近くに行かないとわからないぐらいのことが起きてたからだと思うんです。 그래서 마지막 졸업 장면에서 클로즈업 연출을 한 거는 그렇게까지 클로즈업을 해야, 하지 않으면 모를 만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있고,喧嘩した時のシーンは、いや本当にお互いむちゃくちゃ感情が入り混じってて、もう本当に
本気で喧嘩してるみたいな、なんて言うんだろなんかこう、う。うん。なんていうか、お互いに鼓動が上がって、こう肩が揺れてる姿とか、息の荒い感じとか、なんかその、ちょくちょくこう、ずっと目は合わせないけど、たまにこう、睨むっていう、なんかそういう描写はめっちゃ覚えてる。なんか初めてお互い言い合うシーンでもあったじゃん。だから確かにそのシーンを撮るときに話さない時間を作ってたんですよ、お互いに。だからなおさら多分ね、なんか思う部分もありながら、お互いになんかなんていうんだ、カメラはあるけどないみたいな位置だし、だから本当に目の前のこうしか見えてない状況だったから、なんか雰囲気としてもすごい良かったんだなと思っていて、あれはなんか引きだったからありがたいなと思った部分もあるし、やっぱ初めてだったからなおさらカメラの意識がないっていうところはすごい僕たちもやっててやりやすかったのかなと思います。 네, 일단은 두 사람 그 스샷에서 관객들은 안 보이지만 두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기억하는 씬을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싸울 때 씬은 정말 그 씬에서는 감정이 막 치밀어 오르고 섞이고 어떤 둘이 진짜 진심을 다해서 진짜로 싸우는 듯한 그런 연기였습니다. 서로 간의 어떤 환한 얼굴, 어깨에 들썩이는 어깨, 거친 호흡 이런 것까지도 다 느껴지고,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눈을 마주치지 않는 그런 표정까지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연기를 하기 전에 조금 둘이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 좀 우리 얘기하지 말고 연기를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연기를 했었어요. 그 장면이 사실 카메라가 있지만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씬인데 저한테는 오직 코만 보이는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분위기가 더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연기할 수 있어서 그것을 투샷으로 연출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배우 감독 얼굴도 볼 수 있고, 지금 이그 답변하고 있는 배우들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그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방송에서 가끔 그런 얘기해요. 영화의 상영 시간은 여러분이 예매할 때 써 있는 상영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영화가 상영되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는 해피엔드가 113분짜리 영화일 수 있지만 어떤 분께는 365일째 상영되는 영화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 상영 시간이 365일 최소한 넘었기 때문에 내려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질문하신 것 중에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가장 훌륭한 건 전자계산기. 좀 잊혀지지 않는 가사인데,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이고, 원래 그 일본에서는 좀 사람들이 많이 좀 알고 있는 노래인지도 포함해서 그 노래에 대한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 노래를 선택한 이유도 궁금해하시고요. 多分当時はそれが有名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60年代の当時の若林信康さんっていう人なんですけれども、そうですね、なんか60年代70年代の学生運動や労働者運動の間では多分それなりに知られている曲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本当に実際のところどれぐらい知られてたのかちょっとわかんないですけど。だけどなんか映画で大勢の人が一緒に歌うのっていいよねという気持ちがあって、それでプロデューサーの一人が、こんな曲があるっていうふうに教えてくれて、それを聞いたらやっぱり歌詞とかも完璧だったので、それで使いました。 일단 그 노래 자체는 한 60년대에는 굉장히 당시에는 좀 유명했던 곡이고, 60, 70년대 그 학생 운동이나 노동자 운동, 노동자들 학생 운동하던 뭘 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유명했던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뭐 어땠는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처음 이 곡을 쓰려고 했을 때는 그 곡을 사실은 극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프로듀서가 이 곡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또 들어봤더니 가사가 아주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で今歌詞を聞くとさらにもう今の話だなっていうもうより感じ 지금 가사를 들으니 너무 이 시대에 진짜 더 어울리는 딱 맞는 곡인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지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자기상기가 아니라 마이크와 스피커라는 사실을 꼭이 콘서트를 준비하는 관계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되죠? 네, 아주 그냥 사소한 질문인데 영화에서 보면 코어는 계속 오렌지색 헤드폰을 쓰고 있는데 유타는 또 오렌지색 가방을 메고 있어요. 그게 그냥 우연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색깔의 매치도 그분이 생각하신 건지 아주 그냥 사소한 궁금증이었습니다. 実際に衣装合わせとかをするときに、まあいろいろ試すんですよね。どういうイメージが一番豊かなのか、なんかそのたくさん洋服とか小物とかがあるようなところで、いろいろ試していくうちに、なんかユータってこのオレンジ色のリップっぽいっていう風になって、それで多分それが決まった後に、コーのヘッドフォンのコードをいろいろと探していたときに、なんかオレンジが色のリズムというか、交互し合ってる感じがするので、だから選んだんだと思います。 일단은 처음 의상 피팅 할 때 여러 가지를 입어보고 착용하기도 하면서 캐릭터들의 이미지를 좀 구현할 만한 걸 찾아가는데 그걸 찾아가면서 유타는 좀 오렌지 느낌이다 라는 걸 먼저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의 어떤 소품들 특히 헤드폰 같은 거를 찾을 때 오렌지 색이 또 있었고 오렌지 색이 또 연결이 되니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세 분이 또 오해하실까봐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은 막차 시간 때문에 나가시는 분이니까 내가 혹시 대답을 잘못해서 나가시나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거를 궁금해하세요. 영화를 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 특히 촬영을 해놓고 삭제된, 실제로 촬영을 했는데 영화에는 담지 못한 장면이 혹시 있는지 궁금해하시거든요. 굉장히 그런 식이 많습니다. それもそうだね。話す。たくさんあります。ゴムの引っ越しとか。もうね、いろいろありすぎてちょっとね。 너무 많아서 지금 고민 중이십니다. まあ一番最後のシーンであと2人が歩道橋から去っていくシーンの後に実はもう一つエンディングがあって、ユータが新しいアパートを見に行くっていうシーンがあって、それで窓の外を見ていると、ちょっと窓が揺れ始めるみたいな、なんかそういうシーンとかもあったりして。だけどやっぱりそれだと、なんかユータの映画になりすぎちゃう感じがしたから、本当に2人の映画にしたかったっていう理由で、あそこでもうカットしたっていうのもあるし、あとは、トムが卒業する前になんか荷物を結構アメリカに送るみたいなシーンがあって、そこで、初めて私服のみんなが、なんか、トムの引っ越しを手伝ってるんだけど、ユータがデモに行ってて来ないっていうシーンとか。コウがデモに行ってて、来なくて、それでユータがなんかすごく切れてるみたいな。っていうシーンもあったし、あとは、先生が、なんか実は、昔すごい、後ろで地震がある。怖っ。 일본에서 지진이 나는 여기서 경보를. でも小さいから大丈夫。 작은 지진.
오. 오. 일본에서 난 ね、結構新来てますね。そう、本当にこういう感じなんですと、日本は。 일본은 항상 이렇습니다. リアルでしょ、映画。 리얼하죠? 영화랑 연결돼서. はい。まあ、そういう感じですね。 일단 여러 가지 지금 삭제된 씬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마지막 육교 씬인데 사실은 엔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하나 더 찍었는데 유타가 아파트를 실제로 보러 가는 집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고 거기서 창문을 바라보는데 창문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로 끝나는 그런 씬을 하나 찍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유타의 영화가 되어버리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두 사람의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톰이 짐을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 씬이 있었는데 사복을 입고 애들이 전부 모여서 모이는 씬이었는데 거기서 코우는 데모 참가하느라 오지 못하고 유타가 엄청 분노하고 그런 씬이 있었는데 그것도 삭제하게 됐습니다. 배우들이 혹시 그 삭제돼서 아쉬운 장면이 혹시 있나요?個人的に好きだったシーンはちっちゃいんですけど、警備員が、クビになるシーンがあって、なんか監視カメラが設置された後に警備員がクビになるっていうシーンがあったりとか、あとは2人がハンドシェイクするシーンとか。それだ、それだ、めっちゃ嫌だ、それだ。そなんかれじゃん。その2人が、俺らがその車のことをやったのをそう絶対秘密にしようぜって言って約束するシーンなんですけど、それで、2人がなんかすごい複雑なハンドシェイクするシーンがあります。練習したんだ、そう。練習した。 일단은 두 분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감독님이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독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씬 중에 하나 삭제된 조그만 씬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후에 경비원이 해고되는 씬이 있었는데 그 씬은 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사람이 그 차를 세워놓고는 이거 절대로 우리 뭐 금지키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씬이 있었는 씬에서 두 사람이 굉장히 복잡한 어떤 핸드쉐이크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손 수신호 이런 거를 이렇게 압수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를 삭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급하네요. 그러면 삭제된 거 말고 지금 영화에 담겨서 여기 계신 분들도 본 영화 속의 장면 중에 그래도 세 분이 제일 좀 마음에 들어하는 장면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네요.僕はゆうたがこれも何回も言ってるんですけど、ゆうたが音楽屋のバイトでこうなんかこうポカーンとしてこう周りを見てて、であんたその時間通りに来れる？多分そういう時は多分じゃなくてはいでいいのよっていう時の顔がすごくねいいんですね。 네, 저는 일단 유타가 그 레코드 가게에서 알바를 음악 가게에서 악기 가게에서 알바를 할 때 멍하니 주변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 그리고 그 사장님이 처음에 너 시간 맞춰 제대로 올 수 있지 할 때 아마도라고 대답을 하는 그 멍한 표정 그 장면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いや、どれかな、一番綺麗な。
迷うなぁ。皆さん先言います。いや、結構です。 네, 저는 의외로 거의 모든 시를 좋아합니다. なんかいろいろあって、めっちゃ細かい理由で好きなのもあるし、単純に最後のシーンとかめちゃくちゃ好きだし。 정말 사소한 걸로 좋아하는 시도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 시는 또 마지막 시대로 너무 좋아하는 시이고요. いや、シーンっていうか、シーンからシーンに移る時の、俺はミラーボールから好きになる。あそこはもう、やっぱ改めて見て、最初に見た時俺、なんか、あんま気づい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多分気づいてたけど、そこまで残ってなかったけど、改めて見た時に、うわ、こんなことやってたんだな、みたいな、なって、感動した記憶があります。 저는 사실 씬에서 다른 씬으로 옮겨갈 때 특히 미러볼에서 달로 변하는 그 씬은 처음에 봤을 때는 잘 와닿지 않다가 다시 보니 이 장면 진짜 굉장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でも、なんだろう、屋上で、あたちゃん、みん、トム、寝てるとき、これ、もう、トムが本当に寝てたっていうのがあるから、すごい、なんか、見てて面白かったですね。 그리고 옥상에서 아타랑 미, 톰이 있는 장면에서 톰이 진짜로 잠들었다. 또 비하인드가 있어서 그 장면은 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あとトムを送る回の時のクラッカーで驚かす時の2回目驚いてるのは本当にトムは驚いてる。 그리고 톰送별회 해줄 때 폭죽을 터뜨리는데 두 번째 터뜨렸을 때는 톰이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아무도 궁금하지 않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동아리방 청소하는 장면입니다. 그 치우다 보니 민하고 왔다가 좁은 데 몰려있는 장면에서 어쩐 일이라고 해서 되게 좋아했던 순간이고, 역시 또 미러볼 안에 둘이 마주 서 있는 장면은 제가 이 영화를 확실하게 멜로드라마로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에게 이 영화는 멜로드라마입니다. 왜냐하면 미러볼 안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이별의 순간은 제 마음을 찢어놓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영화를 멜로드라마로 만들어서 미러볼 장면을 저는 꼽고 싶네요. 로맨스. 이 영화는 사실 로맨스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는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의 질문을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사실 내일 멤버는 계속 GV가 있으니까 오늘 다 못다한 질문들은 앞으로 차근차근 세 분께서 대답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 지금 여기 올려주신 많은 질문과 또 영화에 대한 감상 중에 또 괜찮은 것들은 또 따로 이 세 분께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소라네 감독님 오셨을 때도 그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감독님께서는 이 해피엔드의 주인공으로 셋을 캐스팅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우정, 하나는 도시, 그리고 또 하나는 음악. 이 세 가지를 캐스팅해서 아주 멋진 영화를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을 지금도 저는 하고 있고, 공동체,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소속되는 기쁨과 그 모임에서 소외되는 아픔을 모두 건강하게 그려내는 아주 멋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화의 제목이 해피엔드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재개봉한 싱스트리트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해피 새드가 있죠. 그러니까 글자 두 개만 바뀌었을 뿐인데 저에게는 해피엔드가 해피 새드로 읽히는 순간이 있어요. 그 영화에서는 해피 새드는 행복한 슬픔으로 이제 번역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사실 엔딩에서 느끼는 감정이 저는 정확히 해피 새드라고 생각해요. 해피엔드 엔딩이 저에게 남긴 감정은 그 어떤 행복한 슬픔. 그리고 그게 좀 돌이켜보면 영화 속 유타와 폴의 나이를 지나고 나서 저에게도 실제로 저에게도 남아있는 감정은 어쩌면 그 해피새드의 감정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해피새드의 감정이 이루기 위한 해피엔드라는 영화의 모든 요소를 저 역시 감독님처럼 모든 장면을 사랑한다는 뜨거운 고백을 마지막으로 저는 하고요.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많은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いかがだったでしょうか。本当に長々とお話ししてしまいましたが、今日は、見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なんか余韻に浸ってる中で、こんなふざけちゃってすいませんね。でも本当に仲いいんで、本当に友達になったよね、映画で。でもそういうのが伝わってればい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오늘 참 길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영화 끝나고 여운에 빠져있는 상태에 저희들이 너무 이상한 장난을 마구 쳐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영화를 찍으면서 진정한 저희가 특히 이 두 사람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いや、本当に重ねてになるんですけど、本当に1年経っても、こんなに多くの人が見てくれてるっていう事実は本当に嬉しいですし、なんか何回も見てる人も初めて見る人も、なんか、さっきの質問じゃないですけど、逆にどこのシーンが一番好きだったかっていうのもすごい気になるし、なんかまだまだ聞きたいことがたくさんあるんですが、本当にとりあえず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楽しんで帰っていただけたら幸いです。 네, 일단 1년이 지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몇 번 보신 분들, 처음 보신 분들 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씬은 뭔지도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끝내기 아쉽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해피엔드를 계속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이 영화를 찍을 때 스태프랑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영화의 전체적인 톤은 지금 유타와 코우의 지금 나이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한 10년쯤 아니면 20년쯤 뒤에 성인이 된 유타와 코우가 자신들의 그 시절을 돌아보는 느낌으로 영화를 찍고 싶었다. 모든 것들이 약간은 좀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느낌으로 영화의 손을 잡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전화 한번 하고 싶은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이야기한 스태프도 있다고 했고요. 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께도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야심 기발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해피엔드 개봉 1주년 첫 번째 지부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